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 곳곳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들을 마주해왔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인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그리고 한마음으로 움직였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도시를 위해. 누군가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품어내는 그 마음.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단결력이 신기해 보이기까지 하죠. 한국인들은 어떻게 절망의 순간마다 서로를 끌어안고 위기에 빠진 이웃을 내일인 양 돕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한국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듬고 단결해 왔는지 마음을 적시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의 앞바다가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이 유조선을 들이받으며 무려 1만 2천 톤이 넘는 원유가 바다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차가운 겨울바다 위로 기름띠가 끝없이 번져나갔고 갈매기들은 기름에 날개가 젖어 바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갯벌은 순식간에 검은 기름에 덮였고 태안 어민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갔습니다. 언론들은 최악의 해양재난이라고 불렀고 전문가들은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을 모아 말했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곧장 기차에 올랐고 군인들은 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수백 명씩 줄지어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원들은 주말이면 가족을 데리고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고무장갑과 삽을 들고 갯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덩어리를 긁어내고 퍼내고 헝겊이나 흡착포로 바위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퍼진 기름을 걷어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이 스며들어 검게 변했고 코끝은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죠. 게다가 추운 날씨에 날카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기름을 닦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죠. 조금만 더 하면 바다가 다시 살아나리란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손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자원봉사자 수는 2달 동안 무려 123만 명을 넘어섰죠. 당시 보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손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누구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한 태안 주민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전국에서 와서 도와주니 살 것 같습니다. 결국 바다는 무려 5년 7개월 만에 되살아났고 악몽 같던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은 태안의 기적이라 불리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죠. 하지만 이러한 기적의 순간은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발휘되는 한국인의 힘은 이후에도 반복해서 증명됐습니다. 2021년 가을 요소수 대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죠. 2021년 11월 초 중국이 석탄 부족과 환경규제 등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면서 화물차에 꼭 필요한 요소수가 순식간에 동이 나버렸는데요. 당시 한국은 97% 이상의 요소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터라 문제가 심각했죠. 화물차 기사들은 결국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물류가 마비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보다도 먼저 움직인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의 소방서에는 누군가 말없이 요소수 상자를 놓고 가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소방서에 기부된 요소수는 총 2만 3천여 리터에 달하며 이는 8개월치 소방차 운행에 필요한 물량이었죠. 이는 긴급 출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물량이었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단골 화물차주들에게 요소수를 무료로 배부하며 함께 위기를 버텨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후 정부의 긴급 비축분 방출과 해외 수입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으로 12월 말부터 공급이 풀리기 시작했고 결국 2022년 1월 요소수 대란은 점차 안정세를 되찾았죠. 하지만 시민들의 발빠른 대응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 이미 물류는 마비되어 큰 혼란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막아낸 건 결국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움직이며 거대한 혼란을 함께 버텨낸 거죠. 이처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97년에도 있었습니다. 1997년 겨울 IMF 외환위기 소식은 한국 사회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외환이 바닥나 국가부도가 날 수 있다는 보도가 쉴 새 없이 쏟아졌죠. 그러자 97년 12월 1일 새마을부녀회의 금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시작으로 외채 상환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시민들이 줄지어 은행과 공공기관으로 향한 겁니다. 그 중에는 결혼 반지를 빼서 내놓는 부부가 있었고 장롱 속에 넣어둔 금목걸이를 가져오는 어르신도 있었죠. 또 어린 자녀의 돌반지까지 들고 오던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어떠한 대가 없이 오직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였죠. 불과 몇 달 만에 모인 금은 무려 227톤, 당시 시가로 약 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던 외채 상환을 무려 3년 8개월 만에 할 수 있었죠. IMF 금모으기 운동은 이처럼 한국 사회가 보여준 가장 상징적인 단결의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이를 보고 한국인의 기적이라고 보도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사례는 아직까지도 회자되며 세계 곳곳에서 재정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이겨낸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단합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주목했던 대표적인 순간은 바로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당시 월드컵은 21세기에 열린 첫 번째 월드컵으로 무엇보다 피파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땅에서 열렸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를 맡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대회는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처음으로 HD 생중계를 도입한 월드컵이기도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당시 광장은 붉은 물결로 뒤덮였고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다 함께 대한민국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폭력 사태를 우려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응원을 했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쓰레기까지 자발적으로 치웠던 겁니다. 세계 언론들 또한 이같이 성숙한 응원 문화를 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각자 외친 승리의 함성 속에서도 우리는 단합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 응원만큼 크게 울려 퍼졌던 거죠. 그리고 그 단결의 힘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위기의 현장에서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또 다른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교차로 뒤집힌 차량 아래에 운전자가 깔린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대로 두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급한 순간이었죠. 그때 지나가던 차량들이 잇따라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전복된 차량으로 달려가 손을 보탰죠. 자리에 있던 경찰관 2명도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수초가 긴박하게 흘렀지만 모여든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적처럼 차량은 5분여 만에 똑바로 세워졌고 깔려있던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운전자는 결국 그날의 사람들 덕분에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서울 지하철에서도 벌어졌습니다. 2003년 가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반대편 전동차로 갈아타려던 남성이 선로를 건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전동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달려와 전동차를 밀기 시작했죠. 수십 명의 손이 동시에 열차에 닿았고 하나, 둘, 셋 구호와 함께 거대한 전동차가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그 틈으로 갇혀있던 남성이 가까스로 구조될 수 있었고 구조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시민 영웅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갑자기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심정지였죠. 처음엔 모두가 놀라 당황했지만 곧 한 시민이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그는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시작했는데요. 곧이어 또 다른 여성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가방을 맨 한 남성이 합류해 강한 흉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무려 3명의 시민이 돌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간 끝에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호흡은 유지될 수 있었죠. 결국 쓰러졌던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그는 말했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자기 일처럼 나를 도와준 분들이 있어 살았다. 너무 고맙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심폐소생술을 이어간 남성은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출근길 잠시의 시간을 내어 생명을 붙잡아낸 시민들. 그날의 작은 용기들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은 한국인의 단결이 얼마나 따뜻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장면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전국에서 무려 6,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트세이버로 이름을 올렸죠. 하트세이버란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로 살려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인데요. 물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소방관과 구급대원이었지만 놀라운 건 그 안에 일반 시민이 480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근길에, 길 모퉁이에서 혹은 집 앞에서 마주한 위기의 순간마다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낯선 이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한국 사회에는 힘을 합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2014년 출근길로 꽉 막힌 부산의 도로, 차들이 꼼짝도 못하는 정체 속에서 한 대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응급한 산모가 타고 있었죠.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양쪽 차선의 차량들이 동시에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열어준 겁니다. 도로 위에 마치 물살이 갈라지듯 구급차를 위한 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모세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운전자들이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지켜낸 순간이었죠. 위기의 순간 한국인들은 언제나 한마음이 되어 길을 열고 서로의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사실 이런 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에 사는 전쟁과 벌목으로 민둥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삽과 모종을 들고 산으로 향했고 정부는 전국토 녹화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농부, 군인, 직장인까지 모두가 우리 산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땀을 흘렸죠. 그 결과 황폐하던 국토는 울창한 숲으로 되살아났고 해외에서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림회복의 기적이라 부르며 주목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인 FAO는 한국의 녹화 정책을 개도국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평가했고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성공적 재조림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당시의 산림녹화 기록물 9,619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죠. 한국의 숲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한국인의 단결이 남긴 살아있는 증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어져 재난이 닥쳐온 현장에서도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22년 3월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강원 삼척까지 번졌습니다. 산불은 무려 2923헥타르를 태웠고 이는 서울시의 3분의 1이 넘는 면적이었죠. 이 산불로 인해 수천 명이 대피했고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들은 체육관과 학교 강당에 몸을 의지했습니다. 언론은 이 산불을 보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라고 평가했죠. 그만큼 피해가 심각했기에 많은 이재민들은 갈아입을 옷조차 없는 힘겨운 상황에 내몰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울진 산불 발생 다음 날인 5일부터 사흘 동안 울진에서는 약 1,700명이 자원봉사에 나섰고 그 후로도 80여 개 단체에서 2,400여 명이 생업과 휴일까지 뒤로하고 현장으로 모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또한 전국 각지에서도 발빠르게 구호 물품을 보내 이재민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서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태안의 바다를 살린 손길, 울진 산불 대피소에 쌓인 구호품, IMF 금모으기에 반짝이는 금빛 물결, 월드컵 거리 응원의 붉은 물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수많은 순간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오래된 친구처럼 손을 맞잡고 생명을 지켜내고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가장 강했습니다. 수백 년 전 농촌에서 서로의 논밭을 갈던 두레와 품앗이, 일제강점기 독립군에게 쌀을 내어주던 마을 사람들, 전쟁 중 피난민에게 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이웃, 그 고귀하고 따뜻한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의 단결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했습니다. 힘을 모아 수많은 외세를 물리치며 한반도를 지켜낸 민족, 그 뿌리 깊은 단결이 이미 지금도 우리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늘 그랬듯 또다시 서로의 기적이 되어 따뜻한 한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